네, 여의도 앞담화 4시간 대변인 김민수 대변인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민수입니다. 네, 한동훈이한테 제일 찍혔던 세종시당위원장입니다. 아직 위원장 하고 계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네, 이준배 위원장 모시고.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4시간 대변인 앞에 앉아있는 이준배입니다. 네. 한동훈이 계속 그 당대표였으면 제일 먼저 잘렸을 사람. 네. 잘리기 전에 제가 나왔을 겁니다. 그 오늘 젊은 시각의 송기호 대표가 아버님을 통해서 구속 인사 메시지를 냈는데 보니까 그날 가장 먼저 우리 김민수 대변인이 네. 찾아왔다고. 네. 아침에 전화를 받았어요. 한 6시 40분, 7시 정도에 여기 네. 청년들이 갇혀있다는 전화를 받자마자 그 전화가 왔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오죽 답답했으면 저한테 전화가 왔겠어요. 누군가가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형님 변호사 하시는 분들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아침에 일반 변호사들한테 전한다고 도와주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변호사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좀 생각해보자다 제가 황교안 대표님한테 새벽에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님께 좀 이런 일이 있는데 지금 청년들이 갇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황교안 대표님께서 그럼 가야지 하고 바로 이제 만나기로 해서 둘 다 씻지도 않고 나왔어요. 황교안 대표님하고 저랑. 제가 최근 20년 동안 안 씻고 밖에 나온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양치만 하고 대표님과 나와서 만나서 이제 영등포 경찰서부터 갔다가 이제 가서 이제 대표님이 아이들 다독여주고 또 애들 보니까 뭐 경찰들이 김밥을 시켜놨대요. 근데 그 추운 데서 고생하는 애들 김밥 먹는 게 제가 속이 상해서 차잖아요. 그래서 제가 국물 뭐 먹을래? 국물 있는 거 밥 사줄게 했더니 이제 그 와중에도 청년이 갈비 들어간 갈비탕 먹고 싶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갈비탕을 바로 시켜줬어요. 6명한테 6명 거를 사식을 시켜줄 수 있어요. 네, 시장에서는. 근데 그런 위트를 발휘하더라 그 상황에서도. 그리고 제가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이들이 막 이렇게 폭력 행사를 했다고 하길래 좀 체구라도 크고 그럴 줄 알았어요. 자그만한 보통 아이들이에요. 예, 그리고 진짜 애들이 약간 위축돼 있고 그날따라 또 영등포 경찰서는 전기가 나가서 전기공사를 해서 깜깜했어요. 그러니까 그 깜깜한 곳에 애들이 있으면서 엄청 무서웠겠다 이게. 뭐 이게 담이 센 아이들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지 마라. 뭐 황교안 대표님 계속 위로해주면서 걱정하지 마라 뭐 하고 그리고 어떻게 뭐뭐했냐 할 때 월담했다 뭐 얘기하는데 얘네들의 대답이 이 친구들의 대답이 뭐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여기 우리가 뭐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 구하려고 하다가 지금 만약에 이렇게 처벌받는다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예, 만약에 이게 역사가 바로 잡힌다면 우리도 언젠가 유공자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위트를 발휘하는데 제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로 이 청년들에 대해서 오해할 물론 그 중에서 어떤 선동자도 있을 수 있지만 오해사 안 된 친구들이 대다수이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굉장히 일반적인 청년들이었고 당연하죠. 예, 그리고 되려 우리를 다독이더라 괜찮다라고 안심시키더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요. 예, 대통령 갇혀 있는데 뭐 저는 괜찮습니다. 되게 우리 청년들 심정이 그랬던 것 같은데 어제 그 이제 비대위원장 주재로 시도당 위원장 회의가 있었어요. 중앙당에서. 그래서 보통 이제 어제 회의는 이제 그 주제가 그냥 지역의 어떤 민심 동향, 정치 환경에 대한 뭐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현안 보고 형태를 좀 띄웠는데 저도 어제 그 자리에서 좀 발언을 좀 해서 권영세 비대위원장님께 지금 서부지법 폭력 사태 관련해서 지금 연루되는 우리 청년들 좀 보호하고 지원하고 좀 해야 된다는 그 목소리가 시민들뿐만 아니라 또 당원들 사이에서 굉장히 좀 폭주하고 있는데 이거 그냥 두셔도 되겠느냐.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우리가 이 청년들을 보호해야지 청년들이 어렵게 돌아서서 우리 지금 대통령께서 이 탄핵 이 과정에서 보여주시는 이런 어떤 결의를 좀 우리 좀 중앙당에서도 좀 함께 청년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시는 그런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뭐 어쨌든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즉답은 안 했지만 당의 법률지원단도 있고 변호사들도 여러도 있고 국회의원이 하나가 움직이는 것이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큰 일인데. 크죠. 그리고 그 점에서 윤상현 의원이 좀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셨잖아요. 어쩌면은 이제 그런 게 원내에서 윤상현 의원이 그런 걸 그렇게 했다는 거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그래요. 서로 피해가려 하지 말고 함께하려는 모습이
또 오히려 우리가 좀 바라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늘 이게 뭐 주제가 많지만 한마디만 좀 더 드리면요. 예, 청년들이 지금 제가 어제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대통령의 계엄 사태를 보고 지금 대한민국 체제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자발적으로 가만히 있었는데 자발적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기현상이 생겼거든요. 국민의힘 보수정당이요 그토록 원했던 2030의 지지입니다. 정말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2030의 지지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우리 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의 시스템, 민주당이 만들어낸 이런 카르텔들을 보고 자 지금 이 순간에도 2030을 안아주지 못하면요 우리는 영원히 2030에게 지지를 요구할 자격이 없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때까지 민노총의 저런 폭력적인 불법 시위들 왜 못 막았습니까? 지금 여기 좌익단체들의 불법적인 시위들 왜 보수정당 못 막았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들 막지 못하고 이렇게까지 규모를 키워놓고 덩치를 키워놨으면 이거 지금 보수정당의 직무유기다. 네, 만약에 청년들이 이 정도로 들어가는 걸 막아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지금 보수정당의 2차 직무유기다. 그리고 이때까지 지금 막지 못했던 것들 앞으로 민주노총이라든지 좌익단체들이 하는 시위 꼼꼼히 다 체증해서 지금 청년들과 똑같은 기준의 잣대를 댈 수 있게끔 해라. 그리고 그날 청년들 중에서 제가 분노한 거는 월담한 청년들 훈방으로 끝내야 되는 청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이 친구들 어디로 노조합니까 도대체 이 친구들이 대한민국 청년들이 인생 망칠 겁니까? 그런데 이런 청년들을 무조건 다 지금 거기에다가 지금 구금시켜놓고 대량 구금시켜놓고 예,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눈치 보지 말고 정말로 구해야 될 사람들은 구해라. 여기에서 만약에 선동을 했다거나 정말 너무나 물리력을 심하게 사용한 친구들이 아니라고 하면 훈방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람들은 빠르게 구해라는 말씀 좀 꼭 드리고 싶고 청년들 진짜 좀 진심으로 이럴 때 따뜻하게 안아주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 갈비탕 고기는 확인을 했어요? 네, 제가 일단은 제일 비싼 걸로 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그 배달 랩 제가 한 명 더 데리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 바로 이제 제가 이게 주문을 하면서 갈비탕 좋은 걸로 시키라고 했고 또 여기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 이후에 저희가 마포경찰서로 이동하는데 황교안 대표께서 불렀던 변호사 한 분이 더 참여하셨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 우파 유튜버들이 또 막 변호사들이 이제 모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많이 계시니 청년들께서도 좀 힘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혹시라도 지금 이 청년 가족분들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이게 저희들이 힘이 어느 정도 닿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어떻게든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지금 현재 이제 원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제 원외 당협위원장이 율사들이 좀 꽤 있어요. 그래서 그 서부지법 사태 때 그때 그 대통령께서 출두하시는 그 과정에 함께했던 원외위원장들이 현장에서 그걸 또 보고 그 밤에 그 사태를 보고 새벽부터 이제 유치장으로 찾아가서 원외에 있는 율사들도 적극적으로 변호하겠다 해서 계속 그 지원을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민수 대변인 말씀대로 좀 더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굉장히 깜깜할 거예요. 겁도 날 거고. 그럼요. 처음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냥 혼자가 아니다. 청년들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부모님들도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SNS에 올라온 그림 중에 민심검열 4종 세트 그거 잠깐 띄워주세요. 예, 저희 보면 이제 이재명이가 새해 인사하는 패러디예요. 국민 여러분 새해 검열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검열 많이 받으십시오. 그래서 이게 한복 입고 인사를 하는데 썩은 미소 지으면서. 근데 여기 보면 카톡 검열, 유튜브 검열, 여론조사 검열, 뭐 커뮤니티 검열, 뭐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이게 진짜 이게 뭐 북한 이상의 그 독재 국가로 지금 막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우리 국민들 모두가 받고 특히 이런 데는 10대, 20대, 30대 청년들이 정말 민감할 것 같거든요. 이준배 위원. 이게 이제 어이가 없어서 이게 지금 이 민주당이 사법부와 행정부 탄핵을 굉장히 주도적으로 하면서 대통령까지 결국 탄핵을 했잖아요. 이제 급기야 국민 탄핵까지 이제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국민의 목소리를 지금 억압하고 통제 이렇게 하는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민주주의 탄핵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고 있는 것 그 수단이 결국은 바로 민심검열 4종 세트죠. 카카오톡 검열하겠다는 것은 일반적인 국민들의 대화까지도 들여다보겠다는 거고 통제하겠다는 거고 여론조사 장악하겠다. 민심 왜곡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국민의힘이 지금 네. 이재명의 민주당이 여러분의 카톡을 들여다본답니다. 이 프레카드 해놓으니까 민주당에서 그거 개천 못하게 성관이한테 요구했는데 성관이가 그거 기각했더군요. 네, 기각도 하고 성관이도 약간 요즘에 눈치 보는 것 실제 그걸 다른 그 우리 좀 지역 협의회 당이 있잖아요. 그걸 네. 좀 프랜카드를 개첩을 했단 말이죠. 그걸 지금 골라서 고발을 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아, 그래요. 그래서 조회숙 의원도 고발당하고 지금 속속히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이 고발해도 지금 저런 것들 같은 경우 기소조차도 안 될 텐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기소 안 될 거 알면서도 고발하고 고소하는 건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전략이에요. 그냥 귀찮게 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민주당 당원들 같은 경우도 저희를 진짜로 고발 많이 하거든요. 그냥 일단 고발하고 봐요. 그럼 일단 고발해. 네, 그럼 일단 피곤하게 해서 전투력을 상실시키는 건데 우리 당은 이에 비해서 너무 얌전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그냥 이런 포스트 만드는 건 물론 좋고 홍보하는 건 물론 좋은데 이것은 지금 궁극적으로 보면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막겠다는 거고 이건 지금 비위헌적인 방식의 통제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법적인 고발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대통령 12월 3일 날 계엄 선포 당시에 대통령이 담화문을 6분간 발표하셨잖아요. 네. 여기에 사실은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위헌이 아니고 합법적 개헌이라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꼭지 6분의 그 담화문 안에. 근데 중요한 것은요. 거기에 뭐가 나오냐라고 하면 민주당의 위헌 위법 행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6개월 전부터 방송에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얘네가 대통령 탄핵 소추를 분명히 할 것이니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해야 된다. 얘네들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걸 넣어야 된다고. 근데 이걸 제가 다 대통령이 계엄을 하고 탄핵 소추 당한 날도 다시 한번 이 주장을 했습니다. TV에 나가서. 왜 했냐면요. 위헌정당 해산 심판은 국무회의만 거치면 이것을 국방부 장관이 진행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법무부 장관이 진행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자, 그럼 이거 진행 자체가 어렵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얘네들이 해산이 되든 말든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해산 심판을 넣는 순간에 민주당의 어떤 행위들 때문에 해산 심판을 넣는지는 언론에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럼 얘네들의 행태가 나오는 것인데 우리 당이 싸울 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해산 심판이 먼저 들어가고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같이 들어갔으면요. 이거는 국의 무게를 따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 거부터 한다는 보장이 없다. 이때는 지금 대통령의 탄핵 심판도 굉장히 지연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 해산 심판 때문에. 그러니까 제발 좀 이걸 말로만 싸우지 말고 포스트로 싸우려고 하지 말고 민주당처럼 고발도 하고 고소도 하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자,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웃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이 엄중한 시국에 웃으면서 방송하는 게 좀 불편하신 분도 계신 모양인데 예, 맞아요. 제가 그분들한테는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 폭력을 폭력이 제일 겁내는 게요. 조롱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종북 주사파 세력들을 완전히 조롱거리로 만들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롱거리로 만들고 정말 비웃어줘야 돼요. 예, 그런 의미의 웃음이니까 여러분들 웃음에도 좀 질이 좀 다르다. 그 점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오늘도 어제 그저께 그 헌재 변론 출석하셨고 오늘도 이제 변론 출석한다고 합니다. 또 대통령은 여러 차례 이른바 내란죄 형사 사건보다는 헌법 심판이 훨씬 더 중요하고 또 우선적이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생방송은 안 됐지만 어쨌든 헌재에서 그 변론하는 모습이 녹화 영상으로 이제 국민들한테 알려줬고 또 제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가 적어도 하루에 한 건씩은 나와야 된다 그랬더니 너무 많이 돼가지고 제가 지금 다 전해주지를 못하고 있는데 자 이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의 변론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준배 위원장.
글쎄요, 저는 이제 계속 아마 나오실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실제 그렇게 하시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시고 실제 대통령께서 직접 앞서서 얘기했지만은 12월 3일 계엄 이후에 이 계엄의 의미가 준법 계엄으로 시작해서 계몽 계엄으로 그리고 결국은 1230 세대들이 이 상황들을 이제는 인식을 하고 아스팔트 위에 나와서 본인들이 직접 이 상황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더더군다나 그 재판관들의 질문 그리고 그 안에서 변호인 소위 얘기하는 탄핵 찬성하는 변호인단들의 질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정말 이렇게 허접하게 대통령 일국의 대통령을 그리고 현직 대통령을 이렇게 세워놓고 이거는 탄핵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대통령 망신 주겠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무리수를 두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대통령의 당담함이 오히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 저는 분명히 이제 그 진실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 저는 너무 훌륭하게 잘하고 계시다라고 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을 망신 주고 싶은 것 같은데 민주당이 정작 망신 주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국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께서 이렇게 메시지를 짧게나마 한마디씩 이렇게 주시고 계신데 이것이 지금 대통령을 응원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면서 힘내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이재명 세력, 종북 주사파 세력이 하도 똥볼을 많이 차가지고 뭐 차는 것마다 똥볼들이야. 자살골이고 그런데 제가 오늘 전하다가 정말 제가 웃음 찾느라고 혼났어요. 뭐 방검복을 착용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자유표국민들을 그렇게 모르나? 저쪽에 무슨 더불어처럼 생긴 사람이 누가 오면은 너무 냄새나고 더러워서 피하잖아요. 우리가 가까이 올까봐. 예? 아니 무슨 방검복이냐고. 차야죠. 아니 제가 볼 땐 차야 됩니다. 얘네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올 때마다 민주당에서 의혹이 많은 죽음들이 많았어요. 민주당 자체 내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일이 생길지 서로 모르니까 차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우파 때문에 차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차는 게 아니라. 그건 또 필요하네. 지그들끼리 싸우는 거 보면 뭐 당장 무슨 요절이 날 것 같아. 그러니까요. 지금 본인들이 내부에서 지금 본인들 안에서 의문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이거 우리가 더 이상 가다가 위험할 수 있겠다. 방검복이라도 착용하자지. 우파 때문은 아니다. 그리고 그런 그 쫄부들, 기겁한 자들의 전형적인 것은 자기 방어입니다. 맞습니다. 남을 방어해 주려기보다도 자기를 어떻게 방어할지를 먼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오히려 제가 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끼리 어떻게 될까 그리고 자기들을 서로 못 믿는 상황에서 그렇죠.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입으셔야 된다고. 이게 좀 전에 이게 좀 전에 박사님이 말씀했던 조롱 웃음이에요. 근데 민주당이 원했던 것은 우리가 지금 보수의 이런 지금 폭력적인 시위 앞에서 위험을 느껴서 방검복을 착용한다는데 저런 쇼가 어디 있습니까? 저런 초등학생도 웃을 쇼를 하고 있으면 됩니까? 방검복이 조끼 형태잖아요. 다 가려봐야 이게 뭐 중요 부위들만 가리겠다는 건데 누가 거기에 썼더라고요. 야 얼굴은 어떡할 거냐? 아니 본인들 얼굴이 면상이 흉기인데 뭐 저게 근데 저는 그 뉴스 보고 처음에 뭐가 생각났냐면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약간 그 헬기 소송이 있었을 때. 이때 이게 물론 뭐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은 얼만큼 다쳤는지 정확하게 보여주지도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경호의 준칙상 테러 사건 현장을 바로 이동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누워서 한참 있더라. 그러니까 경호의 기본조차도 왜 안 지키면서 그걸 그 장면을 오래 보여줬느냐. 근데 반면 트럼프는 총이 날라왔는데도 의연한 자세로 바로 물론 그 현장은 이탈을 하죠. 이거 경호 규칙이니까. 근데 의연한 자세였다. 이거부터 생각나더라고요. 저게 방검복을 들고 다 같이 설치고 있으니 참 가볍다 사람들. 저런 사람들을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표라고 뽑아놨구나 한심스럽다라는 생각이. 저는 너무 웃겨갖고 이재명이하고 박찬대하고 둘이 앉아갖고 그걸 놓고 열심히 분석을 하는 듯한 사진을 봤어요. 그래서 야 이거 입으면 진짜 우리 살 수 있을까? 이거 입고 있다가 뭐. 그게 좀 레코딩 마이크는 안 나왔지만은 아마 걔들 둘이 앉아갖고 그런 얘기 주고받지 않았을까.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뭐 40% 중반대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유일하게 김어준이만이 지금 다른 숫자 만드느라고 고생하는 모양이던데. 자 그건 그렇고
아시아투데이 조사에서는 50, 우리 자체 조사에서는 52까지 나왔습니다. 아까 이때 2030 안 잡으면 언제 잡을 거냐고 하는 이 한탄과 질타도 하셨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안 따라가면은 국민의힘 뭐 그냥 죽는 거 아니에요? 저는 다들 국민의힘에서 활동하시니까 정말 저 국민의힘 보기가 좀 딱하고 안쓰럽고 그래요. 예, 그런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자유파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지 마무리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이준배 위원장. 어쨌든 그 대통령 지지율이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율, 자유파 지지율 전체가 이제 이렇게 상승하고 참 있는. 국민의힘 좋겠네 요새 대통령 덕분에 계속 지지율 올라가서. 아니 그래서 계속 너무 좋겠네. 원내가 너무 안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또 우리 당원들 입장에서 당원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원내가 있어서 안에서 이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거다. 이런 해석을 또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 아픈 얘기죠. 참 이게 신박한. 이게 뭐 비아냥인지 아니면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참 그런 말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습니다. 어쨌든 제가 봐서는 42%대, 3%대가 그 수치상으로 50% 넘는 뭐 골든 크로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게 그 정도 수준이었을 텐데 지금 50%대가 넘었다는 거 이건 순전히 대통령 개인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뭐 김어준 여론조사의 꽃에서 나온 그 여론조사를 보면서 야 이게 여론조사의 꽃이 아니라 여론 조작의 꽃이구나. 정말 얼마나 답답하면 얘가 이렇게 또 헛발질을 또 하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생각이 듭니다. 다만 대통령 지지율이나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마음 놓고 뭐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니고요. 앞서 수없이 많은 이 상황에서의 희생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희생자들과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스팔트 위에서 굉장히 무던히 지금 뭐 근 한 달, 두 달째 이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의 안위 그리고 그분들을 지켜줄 수 있는 보수 정당의 어떤 전략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 이런 것들을 이제는 좀 더 해야 된다. 그래서 60% 70% 가는 문제는 이제 지금까지 한 노력이 아니라 원내도 나서고 이제 전방위적으로 국민들께 이 부당함과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결국은 종북 주사파의 민낯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것이 사실은 그들의 헛발질이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자살골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기대지 말고 우리도 선제적으로 뭘 좀 해보자. 이런 주문도 하고 저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김민수 대표. 네,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덩달아 대통령 지지율과 같이 오르고 있는 것은 지금 대통령의 계엄을 통해서 각성한 국민들이 이끌어가고 있는 견인하는 지지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견인해 주는 지지율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이럴 때일수록 더 국민들의 목소리에 좀 귀 기울이고 현장에 나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방금 뭐 여기 우리 선배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국민의힘에서 너무 눈치 보지 말고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 근본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행동 방침이 명쾌하게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늘 특히 방송이 너무 짧게 느껴지는데 사실 욕하고 싶은 주제가 너무 많았는데 방송이 짧아서 오늘 아쉽습니다. 여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힘내시고 다가오는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참 그 하나만 아까 앞서서 우리 2030 대통령께서 내가 지켜줘야 될 대상은 청년들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 계속 2030 세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하나가 빠졌어요. 사실은 2030이 아니라 1230입니다. 1230. 예, 실질적으로 한남동 가봐도 알지만은 10대에 방학을 했잖아요. 지금 아이들이. 그래서 실제 나와서 연단에도 쓰고 본인들의 미래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나왔다는 얘기를 해요.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라도 이제는 2030 하지 말고 1230으로 1230 예, 좋습니다. 10대까지 포함해서 다 안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앞담화는 조금 아쉬운 대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4시간 대변인 김민수 대변인 그리고 세종시당 이준배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